예, 반갑습니다.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추가 질의 답변 부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실, 시민소통실, 홍보실, 백년거제 디자인 추진단, 가족정책과, 조선지원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공원과, 도시계획과, 농업지원과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추가 질의 답변 부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실, 시민소통실, 홍보실, 백년거제 디자인 추진단, 가족정책과 조선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기획예산실, 관광과 없고 기획예산실, 홍보실, 백년거제인 디자인 추진단, 가족정책과 조선지원과 순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개수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내용 및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총 규모는 47억 6,883만 2천 원으로 당초 예산 46억 3,760만 5천 원 대비 1억 3,122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낭비성 경비 편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내구현안 경과 차량 대체 취득 및 제9대 의회 홍보 영상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심사 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1206억 939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33억 3182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은 2억 5,701만 7천원, 세외 수입은 17억 7,545만 3천원, 지방교부세는 342억 5,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68억 6,171만 4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억 7,901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7억 9,336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974억 1,759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8억 1,661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6,645억 5,307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9억 1,131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28억 2,428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10만원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1,300억 4,023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억 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제 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원안 가결, 세출 수정 가결, 아래 표와 같이 세출 예산 6건 1억 8,28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원안 가결, 세출 원안 가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원안 가결, 세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그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 경과 및 2.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심사 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월 1일 그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도 기부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조성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주민의 복리정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제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그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원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세입예산안 3.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620억 7,116만 1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대비 211억 7,900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당초 세입예산 대비 세수입 26억 7,526만 9천원, 조정교부금 등 29억 1,500만원, 보조금 1,555억 6,864만 2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09만 2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4,804억 9,412만 7천원으로
당초 세출 예산 대비 615억 6,298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698억 2,493만 6천원으로 당초 세출 예산 대비 615억 5,789만 2천원이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6억 6,919만 1천원으로 당초 세출 예산 대비 509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페이지 심사 결과입니다. 거제 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은 원안 가결, 세출은 3건 1억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개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 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은 기획예산실장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6페이지에 예. 네, 보면 시민 참여 포인트가 이렇게 다 삭감이 돼 버렸네요. 예, 예. 그럼 지금 이 제도 자체가 그럼 지금 어떻게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시민소통실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네, 재삭감하고 그렇습니까? 시민소통실에 편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공모 사업 관리 해가지고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 해갖고 4천만 원을 편성해놨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정책 역량 강화 그 업무가 100년 네. 디자인 추진단에 있던 게 저희 실로 이관되면서 그 이관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 저희 2회에 걸쳐 가지고 그 워크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정부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부서별 6급 이하 직원들을 해가지고 유명 그 관련 전문가들 초청해가지고 네. 그 역량 강화 그런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1박 2일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그 1박 2일로 한번 하고 한 번은 전체적으로 좀 전문 분야에 대해서 그 선진지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서 예. 하셨다. 예, 그래 예. 예산이 그 워크숍 하는데 2회 하는데 4천만 원 거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용역 해갖고 7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속 가능 그 업무는 당초에 그 기후 환경과에 있던 업무가 네. 우리가 이관되면서 네네. 그 기본 계획에 대한 그 영역이 없습니다. 네. 중앙부처에도 지금 정확한 수립 계획이 안 돼 있고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9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예. 그 영역 실시했고 저희는 거기에 좀 준해가지고 네. 올해 좀 뭐 여러 가지 지속 가능 발전 업무에 대한 영역을 수립해가지고 그 추진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이고 지속 가능 발전 그 우리 조례가 지난 회기 때 또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영역부를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 전문 용역 사에 그럼 지금 맡길 계획이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 거제시 뭐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우리 거제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그 우리 시민들하고 그 분야별 우리 유엔에서 권고하는 17개 목표를 가지고 예. 그 1, 2차 원탁 토론회도 가지고
또 팀별 전문 토론을 거쳐서 그게 아마 그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 보면 이제 그게 최종 이렇게 그거는 안 돼 있어도 전체적인 테두리는 아마 그게 많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하고 이 뭐 용역사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서로 잘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거제시에 맞는 제대로 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협의와 수시 협의를 통해서 그 가압지시스에 어떤 게 닮을 건지도 수립 반영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 업무를 보니까 좀 너무 포괄적이고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조금 지속가능 협의가 좀 시행된 지는 오래됐지만 또 체계된 거는 그렇게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명호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저는 이게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살펴볼 내용도 있고 질의할 내용도 있어서 실장님을 오늘 좀 참석토록 했습니다. 예. 그 포로수용소 유조권 시민공원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성 수립 용역 5천만 원이 지난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어졌는데 이래 추경에 다시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 당초 예산 때 저희 삭감을 되고 나서 제가 여기 이제 업무 발령받아 와가지고 그 삭감된 시정 질문도 그렇고 애결이 때 논의된 내용들 쭉 봤습니다. 그때 제일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제 시장님께서 다른데 이전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그 부분이 제일 논란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시장님께 두세 번 여쭤보니까 이전 계획이 아니고 포로수 유적공원을 시민공원을 하는 게 최우선이다. 유적공원 이전에 대한 거는 아예 그 당시에 표현이 좀 잘못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 도심지의 공원을 고현 상문동을 좀 멀리는 수양로에 아울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화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시정 질문을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시장께서 민선 공약 자료집에 이제 포로수용소의 유적공원의 박물관 유적공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현부지를 개발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인수했어. 산책로, 놀이터 주구가 야간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이제 계획이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있어서 유적공원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네. 아니고 현부지를 어떻든 소유권을 인수한다. 그다음 산책 놀이터 휴식공간, 야간경관 조명 등을 시민공원으로 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번에 용역 내용이요. 예, 예.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해서 예. 이제 공사 측과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없는데 당초에 우리 공사로 전환할 적에 시가가 223억 원이라고 하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거기에 구체적인 이제 세부 계획이 협의가 돼야 되고 지금 제 생각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한꺼번에 220억을 다 주기도 어려운 현금을 준다면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현물로 주고 일부 현금화되는 부분도 그 규모에 따라서 좀 분납해서 한다든지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공사 자본금은 대략 우리 시가 출자한 현금 100억, 그 다음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대한 현물 출자한 220억, 예. 그 다음에 평화파크 일대 30여 원이 그죠. 예, 예. 그 중에서 우리가 포로수용소를 시가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네. 그게 인수
금액은 이제 220여 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재원을 인수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네. 아직 협의 중에 있고 또 용역 결과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의미죠. 네, 예. 사실은 공사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어느 정도 협의가 어느 정도 했잖아요. 예. 근데 협의를 안 아니, 했다고 그렇게. 공식적인 제가 표현이. 자, 그래서 220억 원에 대한 현물 출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개략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223억 원인데 이제 공유재산법에 그 당시 우리가 출자했던 금액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그 금액에 대한 그 정액 부분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 현물로 한다면 뭐 저희들이 이제 염두에 줄 수 있는 게 좀 수익성이 있는 우리 숲소리 공원이라든지 뭐 그런 그 현물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 만일에 그런 현물이 됐다면 나머지 부분을 이제 현금을 해야 되는데 현금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규모가 많으면 이제 분납 행태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상세한 논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 계획에 있어서 시민농원 산책로 놀이터 휴식공간 야간 경관 조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는 대략 195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 당초에 지난해 그 관광가에서 우리 공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때 할 이제 규모로 했는데 규모로 해가 193억이 나가지 그 경관 조명 뭐 산책로 이런 정비 사업을 해가 좀 그 당시에는 이제 공모에 응하다 보니까 좀 예산적인 면에 좀 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영역을 준다면은 뭐 전체적인 훼손보다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뭐 장애인이나 노인분 그를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오래된 우리 막사 같은 거 좀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박물관 있는 부분은 좀 시기가 많이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리모델링하고 하면 193억보다 훨씬 더 줄어든 금액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5억은 포로수영장 리뉴얼 기본계획 용역 당시 나온 예산이다 이런 예, 말씀인가요? 예, 예. 자, 그 당시에 이제 포로수용소 유족공원의 방문객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줄어드는 추세도 있었고 또 진부한 노화되고 진부한 어떻든 시설, 전시 연출 이런 것 등이 또한 이제 관광객 방문객이 이제 줄어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또 나름대로 평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또 젊은이들에 대한 유인 그리고 그와 같은 평화와 인권의 교육, 활용 그런 어린이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이제 컨텐츠에 대한 이제 리뉴얼 계획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산책로 놀이터 공간 야간 경관 조명의 사업의 예산으로 해서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에서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용역비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지 특정한 전에 용역한 그런 내용을 담을 거다 이걸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 계획에 추진 계획에 그런 내용을 하겠다라고 올라왔잖아요. 우리 용역 심의를 하고 그런 단계에 있는 거지 확정된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떻든 우리가 이 포로수용소 유족공원이 지금까지 1,360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찾았고요. 거제를 방문하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포로유흥소를 당연히 둘러보는 거제의 랜드마크로 이렇게 외부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나름의 꼭 들러가는 이유 자체가 세계에서도 유일한
이제 포로 수용소라는 그 가치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시민공원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기에 맞는 컨텐츠와 가치를 훼손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 많은 우리 국민들 찾아줬고 그 포로수용 유적공원 그런 제가 부분에 시간이 예, 저도 예, 많이 알겠습니다. 할 수 그 없으니까 부분은 자,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런 점으로 해서 어떻든 리뉴얼을 이제 하고 또 이것을 단순한 시민 공간으로 바꾸기 전에 전문가나 또는 관련 시민사회의 좀 공론화나 자문 의견을 좀 들어본 연후에 이와 같은 용역을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금 올라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조금 거쳤습니까? 그 부분을 그 의원님하고 전에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그 구체적인 계획 없이 먼저 그런 부분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영역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또 나름대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말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간단하게 어떻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한 2,400명 정도 오프라인 온라인 통해서 했었고 그 유적공원 방문 경험 여부는 한 95%가 경험을 했다는 분들이 많았고 그다음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는 리뉴얼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 93%가 찬성을 했었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그 기존 자원을 활용한 조화로운 시민공원이 한 54%, 그 다음에 기존 시설 리모델링 및 재개장이 18%, 전체 시민공원화가 28% 1위 나왔습니다. 나오고, 반대 의견을 일부 보니까 대규모 이제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나온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게 되더라도 우리 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좀 우리 시비를 재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좀 우리 포로수용소와 유사한 네. 유적공원 형태가 전국적으로도 있는데 그 유사한 어떻든 공원 시설은 어느 곳이 조금 유사하다고 봅니까? 저는 지금 현재 포로수용소 공원은 서울 쪽에 우리 그 용산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용산의 전쟁기념관. 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비슷한 사례 저는 형태가 그 시민공원화를 한다면 부산 시민공원 같은 부산 경우가 시민공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으로 많은 국민들이 방문은 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거제 시민들은 유료화돼 있으니까 또 잘 안 간 부분이 있거든요. 역으로 시민공원화 하면서 쉽게 무료니까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좀 건장하고 또 안에 있으면 일부 각각의 시설물에 유료화해가지고 좀 두 개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유료화하기 때문에 덜 온다거나 무료화하기 때문에 많이 온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산의 용산 전쟁기념관 비슷한 형태로는 우리 부산의 시민공원, 제주의 4.3 평화공원 등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어떤 역사성과 나름대로의 어떤 컨텐츠를 가진 유사한 지역의 사례다 이렇게 보면은요 용산의 전쟁기념관 시민들이 많이 찾습니다. 또 편안하게 그곳을 가장 찾는 이유는 공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쟁기념관 안에 컨텐츠를 보고 또 체험하고 또 그 속에서 어린이에서부터들이 또 교육 이런 상교육장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고요. 부산 시민공원도 물론 넓은 짠디밭에 그만큼 좋은 시민공원이 없습니다. 다만 미군 부대를 이전해서 만들어 나온 그 역사적 교육의 장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제주의 4.3 평안공원의 경우에는 그 당시 겪었던 제주도민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들을 온전하게 컨텐츠로 해서 전시하고 체험시설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아픔, 가치들을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많은 이들이 찾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걸 산책로나 야간 경관 조명만으로 무료화했기 때문에 많이 찾게 될 것이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세계 유일의 포로 수용소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가치나 컨텐츠를 깊은 공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진부한 연출에서 벗어나 여기에 대한 것들을 평화나 인권이라든지 교육의 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리뉴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위한 용역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역사성과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좀 짧게 앞으로 좀 해주십시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 우리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방금 노자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이 포로 수용소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예, 예. 그럼 20년이 지난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 입장객 오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뭐 청년청, 노인청 아니면 어린이들 뭐 이런. 전에는 청은 그 우리 유족권이 좀 생기고 나서 그 단체 관광 그 어르신들 많이 왔지만 실제로 수학여행 온 학생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뭐 골고루 분포됐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뭐 개장을 안 하니까 잠깐 저희 통계는 안 내봤는데 지금 또 여행 트렌드가 가족 단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애들은 요즘 애들은 뭐 사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뭘지 모르겠고 전쟁 별 관심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저거 뭐 노는 게 바쁘지. 그래서 공원화 하는 거는 나는 맞다고 보는데 노조 의원님이 이제 코멘트를 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앞으로 뭐 돈을 주든 안 주든 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포롱 수용소 아닌가 싶고 서민이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상입니다. 전문가들 좀 통해서 하여튼 의원님도 말씀 그러면 다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대장해 주십시오. 우리 사무국 직원은 시민소통실장 입장시켜 주십시오. 예, 시민소통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소통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보기에서 심의할 때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네. 요거가 이제 유사 사업으로 이제 다른 부서하고 예산과 중복이 돼가지고 네. 이제 행복이 심사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내막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네. 예. 요 부분이 어느 부서하고 어떤 내용으로 중복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지금 하는 나다운 콘서트 이 부분하고 아마 같이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야기 직접적으로 듣지를 못했는데 우리 나다운에서 하는 토크 콘서트는 시민 의식 개혁 부분을 주제로 하는 거고 우리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기획한 부분은 우리 시정 주요 시책 또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 이런 부분을 토크 콘서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이래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나다운에서 개최한 거를 네. 작년 11월이죠. 그때 했을 때 이제 나다운 이제 본부장님하고 또 시민 강사님들 네. 주로 그분들이 이제 토크 콘서트 이제 대상이 되던데 네. 당시에는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시장님도 토크 콘서트 대상자로 올라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나다운에서 그 하는 거 하고 네. 지금 우리 이번에 토크 콘서트 하는 거는 네. 여기도 보면 시장님이 계신데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비슷한 유형의 토크 콘서트 아닙니까? 이게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시정에 관한 주요한 시책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께서 바라는 주요 관심사항 이런 걸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같이 시민과 함께 같이 그제를 만들어 가자 하는 그 생각을 담았습니다. 그럼 나다운은 취지가 뭡니까? 나다운은 우리 기초 질서 시민 의식 개혁 이래가지고 가장 기초 분야에 그 쉽게 말하면 뭐 새마을 운동처럼 시민 의식 개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정과에 지금 있는 나다운에서 진행한 콘서트랑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시민소통실 할 거랑 네, 뭐 이제 뭐 형태는 비슷해 보이나 네, 내용이나 목적 자체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신 네, 겁니까? 네, 그럼 우리 계획서상에서 네, 이제 우리 시민들 1,100명 대상인데 네, 요게 저희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겠죠. 네, 네, 예. 그리고 신청 기간에 따라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네. 그러면은 접수 받은 그 명단만 이제 참석이 가능한 거예요? 각각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인원이 다 신청자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각계각층, 소외계층 또 다 선정을 해서 그때는 일부는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나다운에서 진행하는 거는 이 운동본부에서 목적에 따라서 또 대상도 정하고 또 뭐 알아보니까 작년에는 좀 어르신들 대상했고 올해는 청소년 청년 또 이런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는 해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거는 그런 세대와 연령에 관계없이 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예. 사전에 이분들 사전 접수 받을 때에 네. 좀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저희가 면동별로 다니면서 시정, 뭐 의정 이런 보고회 때 오시는 분들은 꼭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리 체험하고자 그분들이 오시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우리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한 목적 달성도 못 이루고 예, 보여주기식 토크 콘서트 될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시민이 참석해서 시장님과 그리고 외부 전문가와 이런 분이 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 개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최초 퇴색되지 우리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제 심사한 그 나다운과 뭐 중복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시민소통실에 또 이게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우리 사무국직원은 홍보실장님 입장시켜 주십시오.
예, 홍보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홍보 대사 행사 추진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저희 지금 시에 이제 홍보 대사가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8명이 누굽니까? 지역 가수 중에는 김은주, 또 우리 강지연, 배우 출신의 김명국, 잠깐만, 소프라노, 강주원 또 김명국, 예, 소프라노 김성경, 예, 배우 양창완, 예, 통기타 가수 장하은, 또 예. 지역 가수 조유정, 트로트 가수 한강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은 우리 거제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입니까? 연관 있는 분도 있고 또 거제 홍보대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또 신청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이 행사를 뭐 추진한다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어떤 뭐 주요 시해하는 축제라든지 이런데 이제 초청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자율적으로 자기가 또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제 홍보를 위해서 또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이 2022년이나 2023년 초반 상반기에 뭐 좀 활동을 하셨습니까? 그제 선꽃 축제 때 한번 오셔가지고 네. 그 인사드렸고요. 이제 지난 3월 달인가 샤임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가지고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홍보대사 관련해서 거제 시민도 있고 또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홍보대사 신청하신 분도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홍보대사를 선정을 할 때 뭐 어떤 뭐 추천위원이나 선정위원회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홍보대사 8분을 이렇게 선정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럼 선정 기준이 뭡니까? 이제 그 특별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거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기 어떤 좀 뭐 의욕이 있다든지 뭐 또 영향이 있다든지. 예, 뭐 그런 남대로 평가하고 예, 있습니다. 그게 맞게 지금 다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그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 홍보대사 관련해서 어떻게 또 그 뭐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조사한 거는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만 또 지자체마다 홍보대사를 유치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뭐 예산이 어떻게 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럼 이 예산을 그거를 할 때 전혀 그런 거 기초조사 없이 그럼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홍보대사를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그 과거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 위촉만 해놔놓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뭐 예산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 뭐 행정에서 위촉만 해놔놓고 관리가 안 된다는 이런 어떤 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충고도 받고 이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분들 이제 출장 그저 오면은 이제 출장여비 또 뭐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만 이제 확보해서 네. 좀 이 홍보대사를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올해 주경에 신청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홍보대사를
관리를 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저희가 이제 이래 TV를 보다 보면 굉장히 뭐 많은 유명하신 연예인들이 자기가 어느 지자체의 홍보대사다 이거를 굉장히 명예롭게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홍보대사로 이렇게 위촉이 된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참 명예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충분히 나서서 자랑스럽게 우리 거제시를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 지자체는 어떻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사전에 충분히 한번 조사를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 하여튼 뭐 질문은 여기까지, 홍보대사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거제 노래 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요것도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서울역에서 수도권 시민들 중심으로 네. 거제를 얼마나 아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때 설문조사 결과가 저희들 상당히 좀 의아했는데 10명 중에서 7분이 잘 모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거제 우리 시를 홍보가 약하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홍보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중에서 하나도 이 거제 노래도 잘만 되면은 우리가 투자한 가치 이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까지 어떤 우리 거제를 알릴 수 있는 노래가 몇 곡 있는데 네. 그 가사를 보면은 약간 홍보송 정도의 어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다지역 주민들이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수의 밤바다라든지 제주도 푸른감 같은 네. 좀 대중들이 좀 가슴에 와 닿는 어떤 노래 제작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하면은 그 이상의 우리는 충분히 가치를 뽑을 수 있지 않겠나 판단돼 가지고 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별도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작곡가 가수들이 그 노래를 본인들이 제작해갖고 히트가 되고 이러하면 그 수입이 다 본인들한테 어차피 그거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그리고 두 곡을 갖다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트로트 하나, 예. 또 이렇게 발라드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발라드든 트로트든 일단 한 곡 정도만 한번 해보고, 그게 또 효과가 좋고 하면 또 좀 더 그 뒤에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성향이 또 트로트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또 발라드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 어떤 다양한 어떤 계층의 어떤 성향들을 저희들이 품기 위해서 두 곡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곡이 한 장르당 한 5천만 원 정도를 저희 기획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정도 들기도 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음원 제작비가 한 3천만 원, 홍보 대행이 한 1천만 원, 뮤직비디오 제작하는데 1천만 원 이래가지고 한 장르당 5천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가능하면은 다 해주시면 오히려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가수들은 혹시 또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기획사하고 이렇게 다 예, 처음에가 저희 박창근하고도 이제 한번 섭외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가능하다 했는데 그분이 너무 방송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난다고, 정동원 수급하고 또 우리 지역 가수 이주혁 정도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명호님, 우리 노재호님, 예. 예, 홍보대사 어떤 분을 위촉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대사를 위촉합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저희들이 어느 부분을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주변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내부 자체 심사를 거쳐가지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그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례에는 뭐 하고 싶다고 하고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시의 이상 재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뭐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을 기여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8명은 이 조례의 기준에 부합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제 선정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또 그분들의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위촉이 되면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면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유명한 분들은 이제 위촉된 것 자체만으로 이제 홍보될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뭐 어디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거제를 알린다든지 또 SNS 통해 가지고 거제 특산품을 알린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시의 이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적인 활동이라든지 시정 공모 및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라든지 뭐 기업 투자 유치 홍보 지원 및 뭐 특산물 홍보를 한다거나 또는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을 한다. 이제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전에는 홍보대사가 어떤 분들이 있었습니까? 몇 분 정도가 있었죠? 이전에는. 2019년까지 한 200몇 명 거쳐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민자치대학 할 때 지역 유명한 전국 우리나라 좀 유명한 강사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위촉을 해놨더라고요.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위촉장만 주고 이 별도료에 대해 뭐 어디 행사할 때 초청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 뭐 예산이 아예 잡혀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산을 잡아놓고 자, 200여 명이 예전에는 홍보대사로 있었고 위촉을 했지만 실제 활동은 뭐 시민자치대학 강사분들이 주로 홍보대사를 꼭 강의하는 내용 이해는 거의 전무했다 이런 말씀인지요.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8분은 언제 이렇게 되셨죠? 2022년도에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또 뭐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조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 이제 예산을 올렸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에 앞서 우리 이 홍보대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저희 홍보팀 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홍보대사의 활동은 홍보실에서 다 주관하지 않잖아요. 그 관련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또는 투자유치와 관련되면 투자유치 관련 부서장과 협의해서 홍보대사 활동을 지원하거나 뭐 활동을 부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계획 자체가 수립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계획 수립을 했어 있습니까? 예, 올해 세워놨습니다. 올해? 예.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지금
뭐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이런 정도를 알겠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홍보대사에 대한 위촉 기준, 또 그다음 임무, 활동, 또 지원, 이런 나름대로의 운영 규칙을 조금 어느 정도 의회 간담회를 통해,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해서 느닷없이 되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 우리 의회와 어느 정도 간담회를 최소한 거쳐서 기준, 임무, 그다음에 활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할, 또 부서별 지원 계획,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난 다음 거기에 걸맞는 뭐 예산 지원 계획이라든지, 단지 몇 명 정했으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그런 논의가 우선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때요? 그래, 저희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대사를 위축해 놔놓고 그 예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되겠어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이제 기본 활동을 하려 하니까 기본적인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제 아주 이제 기초적인 예산만 이제 올려놨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장관은,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잘 어떻게 느닷없이 이제 대사로 되어지고, 물론 이제 그분들의 또 그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전문성이라는 유명세도 있겠지만, 또 그 자발적으로 하시나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에는 잘 몰랐고요. 최소한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또 규정 마련에 있어서 어느 것들이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기준들을 제대로 한번 마련하고 좀 예산의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조금만 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뭐 실례로 이 장하은 우리 그 통기타 이 가수는 이 통기타 분야에서는 이 자세에 대해 정말 뛰어난 어떤 그 가수입니다. 그때 지난 3월 달인가 우리 그 사등에 그 온더 스시에서 이제 그 팬클럽에서 초대해가지고 그 공연도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통기타 강의를 할 자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초대하라고 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가 뭐 여비 정도는 우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홍보대사는 2년 계약이죠.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홍보대사 지원 조례가 있고요. 예, 예.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으면, 일단 위촉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했으면 이분들을 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1,400여 분, 이는 공무원부터 우리 홍보대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지금 홍보대사가 누군지 우리 거제 신문에도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뭐 장하은 뭐 우리 선생님이나 기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다 역할들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지에서, 그러니까 거제에 사시는 분들은요, 돈 안 쓰잖아요. 그분들은 자기가 기름 떼고 자기가 하고 자기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래도 참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이왕 뽑았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전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좀 그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예, 앞으로 우리 국제화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우리 그 장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또 세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예, 부서별로 저희들이 이제 공문도 다 보내고 해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8명을 이제 명단을 저도 잘 몰랐어요. 이 거제에 계시는 분들, 우리 시민들이나 요즘 워낙 K-팝이 유명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김명국 탤런트. 다른 분은 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의원님들? 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분.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 한강은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그래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게 통기타는 또 장한 그리고 예. 그래도 이거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려면
저는 근데 그런 그게 생각인데. 저- 진짜 하려면 예. 제대로 하는 사람은 데려와서 시켜야지 거지를 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유명한 또 뭐 가수라든지 연예인들은 돈을 많이 너무 줘야 유명인들은 바쁘니까 또 그게- 참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 데려오는 게 이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잘 관리한다는 어떤 소문이 있어야 또 그런 분들이 또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모르는 분이 워낙 많아서 이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서 그래서 내가 여쭤봅니다. 혹시 아는 분인가 싶어서.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우리 그제 노래를 제작하게 되면 예. 음원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되는 거죠? 음원 제작권은 아마 그 가수가 가져가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협의해야 됩니다. 그는. 예. 서로 협의하고 해가지고. 저는 그제 씨가 공동으로 가지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획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돼요. 어떤 다른 그러면, 자재는 예. 어떻게 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야 그러면 이제 예산 중에 홍보비 1,000만 원, 뮤직비디오 1,000만 원, 이렇게 그런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 시가 그 USB나 CD를 가져와서 마음대로 활용을 못 하겠네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도록 계약을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계약을 할 수 있다. 예. 두 장르의 노래를 제작을 한 거를 가져와서 우리 뭐 SNS나 유튜브에 올릴 수 있고요. 행사장에서 예.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예, 있다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예, 얘기인가요? 만약에 협의 과정에서 음원 제작권이 그 제시에 소유권 인정 안 한 이제 가수가 그 제시에 소유권 인정 안 한다. 그렇게 되면 함부로 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뭐 다른 사례 우리가 손해 안 보도록 그래 해야지. 뭐 그래 된다면 만약에 이런 걸 그냥 그대로 그 가수한테 준다는 5천만 원씩 그 가수에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예. 하기 위해서 이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안 이제 되면 안 되지. 저작권을 가진 가수가 이 노래가 마음에 안 든다. 노래를 안 부르면 우리가 제지도 못 하겠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계약서에 담아야 돼요. 계약서에 담기 나름이겠죠. 하여튼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민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실에 이제 4개 정도의 그 개수조정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대사나 대표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의원님도 질의 많이 하셔가지고 충분히 다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카드 뉴스 같은 경우에 작년 예산 기준으로 1,500이었죠. 예, 예. 그리고 올해 이제 추경에 포함시켜서 총 이제 4,800. 예, 예. 이제 2023년도에는 카드 뉴스 제작하는데 4,800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이 의도로 이제 4천 추경을 올렸고, 그럼 작년 비교해서 3배나 는 예산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수요가 3배가 늘었다는 말씀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요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각 부서에서 예. 그 이런 분야의 카드 뉴스를 제작 홍보해 주라고 그 저희들이 요청이 옵니다. 요청 오면은 이제 저희들은 그 내용을 이 제작 업체에다가 넘겨서 그 제작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SNS에다 홍보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할 거라고 이제 과에서 홍보실로 카드 뉴스 한 개 만들어 달라. 예. 이렇게 하면 이제 홍보실에서 계약된 업체에다가 예. 요 카드 뉴스 만들어 달라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하겠죠. 예.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우리 지금 한 1, 4분기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한 3배가량 늘었기 때문에 네. 추경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각 과에서 해달라는 카드 뉴스 다 해주실 겁니까? 지금까지는 뭐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게 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후죽순 엄청 늘어날 텐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 카드 뉴스가 성공해가지고 내년에 또 한 5배 늘어났다. 그럼 또 5배를 반영시킬 건가요? 5배까지 늘어나지 않고 사실 이번에 이제 이 올해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는 카드 뉴스에 대한 직원들이 다 실가 직원들이 이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몰랐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만 오다 보니까 양이 좀 작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직원들 다 하다 보니까 올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전 부서에서 이제 공통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네.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할 때 카드 뉴스 제작 관련 홍보팀에서 한다는 거를, 그럼 이제 2023년도 정도 기준으로 이제 저는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런 네. 판단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가에서 요청 들어온 것을 하나의 커트도 없이 다 한다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 또 시민들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고, 우리 물론 뭐 홍보 내용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뭐 시민들이 그 신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개중에는 카드 뉴스 만들어지는 개중에는 이거를 돈을 들여서까지 만들어야 하는 카드 뉴스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우리가 이런 컨텐츠 또 창조물 이런 유무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를 우리가 뭐 재단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기준점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좀 반영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삭감은 아니고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홍보실에서 운영의 묘를 둘 수 있으니까 아예 없는 예산도 아니고 이 정도 예산으로 한번 조금 운영의 묘를 더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좀 다시 한번 판단해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동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 카드 뉴스 제작에 있어서 업체에 맡기면 장당 단가를 계산합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죠? 2장까지는 7만 원이고, 예. 석 장은 5만 원이고, 그래. 그럼 하루에 카드 뉴스 제작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하루에 몇 건이나 하루 한 2건, 3건. 2건, 3건. 예. 그러면 2건, 3건이면 금액으로는 얼마죠?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네. 이제 2장 연속으로 까지는 이제 7만 원이고 3장으로 연속되면은 이제 5만 원이고 장당. 그 하루 한 10만 원 이상 사업비가 지출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김선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도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난해 여수가 여름 휴가철뿐만 아니라 관광객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국 휴가철 아마 3대 가고 싶은 수도권 주민을 가고 싶은 곳에 뭐 3위 안에 들었던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여수의 밤바다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여수 밤바다 노래택이었다라는 또 크게 작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거제를 대표하는 노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간절하고요. 또 그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거제의 브랜드를 우리는 널리 알리는데 그만큼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이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도 어느 곳이나 거제의 노래 또 거제의 널리 알리기 위한 노래를 뭐 지원하거나 또 자발적으로 지역 가수들이 이렇게 곡을 만들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의 그렇게 크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거나 홍보하는 그 지역을 대표 노래로 되어진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까 여수 밤바다처럼 네. 자연스럽게 히트하고 또 그를 통해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찾게끔 하는데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노래를 제작해서 크게 성공했던 사례가 있거나 또 이런 것들을 시도한 경우가에 대한 조사는 했을 거잖아요. 예, 이제 그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제 이
그 지금까지는 어찌 우리 거제 노래가 사실상 이 지역을 알리는 그 어떤 스토리가 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 학동 그 가사 그 노래 한 곡에 뭐 학동 해금강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좀 자연스러운 어떤 감성이 다가오지 않는 내용들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희 행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간야능보다도 자기들이 느끼는 감성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제를 알 수 있는 스토리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는 것은 지자체가 기획했어. 어쨌든 가수를 발굴하고 기획사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공한 사례가 있거나 또는 이런 형태로 해서 추진한 경우에 대한 조사는 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묻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에 관한해서는 또 필요성에 있어서도 공감은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뭔가 뭐 우리 또 주민들 또 지자체가 널리 알렸어. 또 홍보에 지원하고 뭐 이런 형태도 저는 공감도 하고 근데 과연 그런 어떻든 이런 형태를 해서 과연 가능한가? 다른 시도의 사례를 한번 묻는 거예요. 다른 시도에 한 내용은 사실 조사보다도 저희들은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수의 밤바다라든지 뭐 거제 뭐 제주도 그런 노래를 이제 저희들 생각을 해서 그에 창안을 해서 사실 준비한 겁니다. 예. 뭐 일단은 뭐 이해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아까 홍보대사 관련해서도 선정교육도 엄격히 하고 또 활동을 분명히 해서 위촉을 했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있어서 그 계획들을 운영 지침들을 이제 제대로 한번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된다. 뭐 이런 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의 지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 대표 노래 제작의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들이 나와야 된다. 일단 이런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예. 예, 우리 노재현님, 예, 수고하셨고. 제가 조금 한 말씀 더 올릴게요. 아까 우리 김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계약서가 참 중요합니다. 꼼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70%가 그 제도를 모른다는 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보대사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노래의 역할이 될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간다는 거는 젊은 층과 또 조금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산을 갖고 있는 60대 이상 90%가 이 대한민국 자산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 의미하는지, 정동원이가 과연 맞는지, 예, 그걸 잘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간다면 한번 정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좀 히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예, 이미숙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질의보다 제 생각을 그냥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카트뉴스 제작권에 대해서는 과장님 뭐 좀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3배나 수요가 늘어났는데 늘어났으면은 거기에 준해가 저희들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요만큼 요런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한번 그대로 집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문제점이나 뭔가가 도출이 되었을 때는 그때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저희들이 뭐 좀 걸려야 될 부분은 걸려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아까 홍보 부분에 홍보대사 행사 추진이라든지 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디를 가면은 좀 여비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은 출장 여비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조금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도 활동비라든지 이런 거 좀 보조 지원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거제 대표 노래 그 제작 부분입니다. 요게 1억이라고 우리가 뭐 사실은 하셨는데 뭐 제작하고 또 작곡도 해야 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라드나 뭐 트로트 그 부분을 두 번을 해갖고 예산 1억이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뭐 예산 1억 다른 부분도 사실은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저는 이 노래가 우리 거제에 들어와서 저도 모르게 입으로 흥얼거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개인적인 부분이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막 여쭤보는 것보다는 좀 참고하시라고 저는 예. 예,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 이미수 부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홍보실장님. 예.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이 어떤 그 걱정과 그 다음에 어떤 바램과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셨죠? 예, 예. 하여튼 잘 좀 이번에 하셔서 좀 우리 거제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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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예, 예. 그렇게. 예, 원활한 5분만 예,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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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석을 예,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국 직원은 백년 거제 디자인 추진 단장 예,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반갑습니다. 백년 거제 디자인 추진 단장께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년 디자인 정책 포럼 할 때 그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오십니까? 주로 저희가 이제 초청하시는 분들은 지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초청을 많이 합니다. 외부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없고 예, 그냥 저희 지역에서 예, 그분들 이제 발표자나 뭐 좌장 그런 분들은 이제 외부에서 오고 예. 나머지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면동에 이제 대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또 뭐 외부에서 또 뭐 교수나 이런 분들 초빙하는 줄 알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예. 예, 양태석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백년거제 디자인 추진단 이게 미래정책 포럼 개최 당초 예산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3천만 원으로 늘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죠. 예, 이제 연구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늘어난 배경만. 예, 예. 늘어나는 계기는 저희가 당초에 6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이제 총 6회에 걸쳐 포럼이나 세미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도시 공간 관련 포럼을 개최해 보니 금액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때 1980만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상임위 과정에서도 정명희 의원님께서 뒤에 이제 무대나 이런 걸 조금 돈을 아껴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적용을 하더라도 600만 원은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 요청을 한 상입니다. 예, 우리 노재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예,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백년 거제 디자인 단장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은 가족정책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른 뭐 오늘 안 오신 분 중에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 뭐 하여튼 오셨으니까 네. 어쨌든 좀 우리 가족 정책을 위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대장하십시오. 예. 예. 예, 우리 사무국 직원은 조선지원과 과장 입장시켜 주십시오. 예, 조선지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조선지원 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서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외국인 선주사 지원팀이 생겼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주사 지원팀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첫 예산을 이제 한번 짜보신 겁니다. 그죠?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경관위에서 올라온 내용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1억 4,200 정도가 감액한다고 심사를 하셨는데 요 세부 내용을 한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삭감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주사 소그룹 모임 행사 이게 이제 5천만 원짜리가 삭감이 됐는데, 네, 요 이제 모임 행사 내용은 뭐냐 그러면 동호인이라든지 국가별로 해서 소그룹 모임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체육 행사라든지 기타 이제 모임 동호인 그룹 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행사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하는 역사 여행이라는 것은 거제 지역을 알리기 위한, 거제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한 100명 내지 1회에 100명씩 해서 한 2번에 나누어서 역사 여행을 시킨다는 거고요. 가족 초청 문화 공연은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그 공연을 제공한다는 건데, 역사 여행과 문화 공연은 선주사 대상으로 해서 거제시와 선주사가 협력한 행사로서 무엇이 좋은가라는 설문조사에서 1, 2순위가 나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은 이제 4개의 사업이 이제 우리 예산책 보니까 선주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비가 4개의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죠? 네네. 이 중에서 이제 외국인 선주사를 대상으로 뭐가 좋으냐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네네. 이 설문조사에서 1순위로 반영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선주사 가족 초청. 1순위가 역사 여행이고요. 역사 여행. 네, 문화 공연이 2순위로. 네, 문화 공연이 좋다라고. 2순위고. 네네. 그러면 이제 선주사 환영 행사랑 소그룹 모임 행사는 이제 후순위인 거답니다.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양대 조선소의 관계자들하고 모였을 때 선주사를 위한 이런 시책도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제의를 받은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 수요자가 원하는 1순위, 2순위가 우리 예산 삭감으로 심사를 하셨고. 네. 예. 네, 그 선주사와 함께하는 역사 여행이 1,200만 원, 1회에 1,200만 원 2회를 올렸는데
한 번 깎이고 1,200만 원으로 예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연 8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주사 안에 소그룹 모임 행사는 네. 그 안에 국가가 많습니까? 우리가 선주사만 양사하면 한 40개국 정도 됩니다. 40개국요. 네네. 저도 이거 한때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를 준비했던 의원으로서 제 생각에는 이 국가별 소그룹 모임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그 커뮤니티 형성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접수를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뭐 사업이 시행된다면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네네. 그런 뭐 취미나 활동에 있는 분야들끼리 소그룹을 하는 것이 맞지 네네. 국가별로 소그룹을 우리 지자체에서 묶어준다는 거는 조금 더 뭐 사회적 피해가 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네. 국가별끼리의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다 질의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선민 의원님,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대우 삼성 두 개사에 들어와 있는 선주사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선주사 감독관하고 선거회사 직원들 순수 네. 외국인들입니다. 네. 조선산업이 우리 거제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GRDP 같은 경우에는 5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인가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더 높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거제시의 최고 중요한 조선산업이고 우리 조선소에다가 이제 배를 발주를 해준 선주사들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실제 깨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예. 했었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경기가 좋을 때는 어느 정도 제공을 했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서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해주는 거는 그들은 그냥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거제시에서 제공하는 거는 선물과 같다라는 어떤 감동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이 발주하고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을 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걸 뭐 경제적인 논리로 놓고 그냥 뭐 대우나 삼성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걸 우리 거제시 공식 지자체 지방 정부에서 또 별도의 사업으로 극진히 영접을 한다면 네.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네.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이고 아이고 배 만들러 갔더니 거제시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영접을 해주더라 한다면 우리 거제시가 또 이미지도 올라가고 그 사람들도 기분 좋아서 또 돌아가서 좋은 얘기를 한다면 뭐 수주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네. 이역의 가치가 2조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확실하게 하는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이게 몇십 년 동안 되어지 않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와서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 어떤 우려와 어떤 걱정이 섞인 목소리들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잘해서 의원들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서에서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에 있어 진정한 앞으로 이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잘 됐어야 된다. 그렇게 됐어야 안 됐나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비 심사에서요. 예. 네. 어쨌든 뭐 제 생각은 갑자기 나온 사업이지만은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손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서 돌려보내면 그 효과는 분명히 돌아올 거라는 저는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동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노재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조선산업이 우리 지역의 건강 산업입니다. 또 수주가 관건입니다. 수주한 선사, 또 외국인, 이제 선주, 극진히 대우하는 게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지자체까지 나서서 예우하고 감동을 안겼어. 이제 수주로 또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치열하게 논의도 있었고요. 저는
상임위의 결정, 동호인 모임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 예산으로. 두 번째, 우리 거제 오신 선주 가족들을 거제 역사를 알리고 그런 부분들로 필요하다. 다만 2회보다는 1회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1,200만 원을 삭감한 부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8천만 원 관련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예술과 부장님을 오시도록 한 게 제가 그 당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을 때는 이른바 외국인 선주사 가족들, 거의 영어권 국가들이겠죠. 그래서 이른바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한 시카고 뮤지컬을 우리 지역에서 또 관람하고 또 이런데 격조 높고 품격 있는 이런 공연을 통해서 충분히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두 번째로는 그와 더불어 공연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지역 내 또 격조 있는 품격이 있는 문화 공연을 함께 항류하는 이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정말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 공연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3억 원 가량을 공연 이제 비용이 드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티켓 비용 외국인 가족들이 한 1,400명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을 모셔서 이제 티켓을 우리가 어쨌든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부분으로 했고 또 콜라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올해 이 사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공연 계획에 시카고라는 뮤지컬 시카고 또 그에 걸맞는 수준의 3억 원의 정도의 대관 계획 또는 기획 공연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부장님? 네, 예술기획부장 정봉철입니다. 네, 올해 현재 저희 대작으로는 지금 7월 달에 그 뮤지컬 맘마미아를 지금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8년도에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뮤지컬 맘마미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솔직히 잘은 모릅니다. 그냥 맘마미아가 어떤 규모, 어떤 수준, 또 외국인들까지 만족시킬 만한 또 영어권 국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 계획들이 외국인 선주사들을 초청해서 한다라면 또 사전에 저는 문화예술회관 기획팀과 조율이 되어져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졌어야 됐는데 이미 계획되어진 것에 맘마미아 공연에 또 이게 적정한가 또 그만큼 계획이 다소 적극적인 형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점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라면 난타 공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것들인데 저는 조금 콜라보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문화예술회관과 사전 기획 또 외국인 선주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공연들을 격전호 공연을 좀 항류할 수 있는 좀 그런 콜라보 계획 기획과 기획들이 좀 마련된 연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의사 전달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게 있었더라면 설명을 제가 잘 못한 그 부족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안을 잡을 때는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예를 들어 문화예술이라는 가수도 얼마 정도의 규모가 적합한지를 이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했던 게 시카고 뮤지컬이 2억 8천 약 3억 정도 되니까 그럼 우리가 사회 공연 중에서 일회를 우리 하면은 한 8천만 원 정도 부담하면 되겠다 싶어서 여기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이게 맘마미아를 꼭 할 거다, 뭘 할 거다라고는 정해진 거는 아직 없고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요렇게 잘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아까 그 김선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모임 같은 경우도 국가별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어떤 그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결과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역사여행은 일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한번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 가지고 잘 된다면 네. 이게 만족도 조사라는 게 또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항상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부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그 맘마미아나 그런 것들이 그 우리 이제 개관 20주년 공연 기획 공연 중에 하나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일단 먼저 20주년 축하드리고 그 기획 공연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기획 공연은 우리가 60% 이상의 그 수익이 창출되어야지 어떤 그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법적으로보다는 이제 예산상 목표가 이제 대략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그러면은 우리 뭐 선주사 이런 분들 좀 만약에 이게 뭐 프로그램 하나가 들어가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네. 그것도 좀 만족시킬 수도 있고 또 선주사 쪽에서도 좀 만족시킬 수도 있고 그런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아까 저희 뭐 과장님하고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뮤지컬 맘마미아를 꼭 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선 지원과에서 이제 예산을 올리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저희들이 이제 시카고라는 이제 뮤지컬을 이제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예산을 잡기 위해서 고퀄리티의 이제 공연에서 이제 이 4분의 1로 나눴을 때 8천만 원 정도가 되고 사실 이게 외국인 선수사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맘마미아가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지만 이게 우리나라 배우들이 캐스팅이 나와서 우리나라 언어로 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음악은 알지만은 또 대사 전달 과정에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는 아까 노재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뮤지컬 넘버블 퍼포먼스 언어가 없는 이제 공연 난타라든지 그 외 다른 이제 재밌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국악이라든지 퓨전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 이런 공연들은 선주사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모든 분들이 남녀노소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연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조선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좋은 공연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잘 좀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추가 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개수조정 조서와 같이 총 예산액 1조 2,826억 8,055만 5천 원 중에 한 건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